다음 중 보상변력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 여기서 이제 보상변력이라고 그랬죠. 이 보상변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계전기의 오차를 보정해주는 일반적인 이제 장치가 되는데, 보통 이제 변압기의 고저압의 전류의 위상을 보상하는 것이죠. 물론 오차도 되겠지만 여기 전류의 위상을 보상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죠. 오차 보상뿐만이 아니고 위상을 보상해야 되고요. 오차는 아니고 전압 강화는 아니고 그다음에 역률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번 문제인데요.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전기로 사용하는 것. 변압기로 보호할 때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내부에 고장이 있는데, 내부의 고장은 기계적 보호가 기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부월초 계전기고, 그 다음에 전기적 보호가 다 알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차동 계전기죠. 물론 이제 비율 차동 계전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변압기, 여기 내부 고장에서는 변압기가 기계적 보호 중에서 압력이라든지 온도가 상승하면은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 계전기나 또는 압력 계전기 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주파수 계전기하고는 변압기 보호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변력의 접속도죠. 이와 같은 접속을 무슨 접속이라고 하느냐. 여기 지금 여기 모선이고요. 요게. 여기 이제 부하전류 1번하고 2번이 있죠. 부하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변류기에는 감극성이니까 반대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 전류가 들어와서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와 같죠. 이 전류가 일로 들어와서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와 같죠. 그러므로 이쪽에 있는 이 전류값하고 이 전류가 계전기 동작 코일에서 만나게 되죠. 이렇게. 이때 여기에 양쪽에 전류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두 개의 전류가 같기 때문에 계전기의 동작 코일에 동작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에 두 개의 코일에 전류 차이가 생기면 여기에 전류 차이가 생겨서 동작 코일에 동작력이 생기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차동 접속이라고 불러주게 되죠. 정답은 4번이죠. 다음 4번입니다. 송전선로에서 통신선에 미치는 유도장애를 억제하고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 것. 일반적으로 통신선의 유도작용 억제 대책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근본적 대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원래 유도의 원인이 영상분이기 때문에 영상분을 제거해야 되죠. 영상전류를 줄여야 된다. 이걸 없애야 된다는 뜻인데, 영상전류는 보통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기유도전류, 즉 유도를 일으키게 하는 전류인 이 영상전류를 없애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선 측에서 하는 대책이 있고 통신선 측에서 하는 대책이 있는데, 하나씩 읽어보게 되면 송전선에서 연가를 한다. 연가는 전력선 측 대책 중 하나죠. 연가하게 되면 선로정수가 평형이 되어서 유도장애 방지됩니다. 2번은 송전선 중성점 접지 개소를 잘 택해서 중성점을 리액타로 접지한다. 리액타 접지하게 되면 지락전류를 줄여주기 때문에 유도장애가 방지가 되죠. 그 다음에 통신선과 상완의 접근거리를 크게 한다. 이것은 뭐냐면은 송전선하고 접근하는 거리는 크게 하고 병행하는 길이는 단축해야만 되죠. 이격거리는 크게, 이것도 송전선의 전력선 대책하고 마찬가지고요. 송전선 측의 특성이 양호한 피리기를 설치한다. 이것은 통신선 측 대책 중에 하나가 특성이 양호한 통신용 피리기를 설치해야 되죠. 이것은 통신용 피리기는 통신선 측 대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송전선 대책은 아니고, 송전선에 피레기를 설치하는 것은 유도장애 방지라기보다는 내격으로부터 전선로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는 이 4번으로 정답을 처리해야 됩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화력발전소의 기본 랭킹 사이클을 올바르게 된 거죠. 이거 이제 보통 이렇게 외우죠. 여기에 관련된 것은 여기 이제 보통 보일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책에 보게 되면은 개통도가 적혀 있죠. 그다음에 과열기 들어가죠. 과열기에서 터빈으로 들어갑니다. 전기가. 터빈에서 전기가 생기고요. 터빈에서 나온 전기는 복수기를 통해서
물로 온이치가 되고요. 냉각시켜서. 여기서 나온 것이 펌프를 통해서 다시 보일러로 들어가죠. 이때 그래서 급수 펌프에서 보일러로 들어가고 과열기로 간 다음 터빈을 지나서 터빈으로 가서 그 다음에 복수기를 지나죠. 다시 급수 펌프로 돌아오죠.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게 돼서 이제 정답이 급수 펌프,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 그래서 3번이 답인데 여기 지금 보일러 입구에가 원래는 절탄기라는 게 하나가 더 있죠. 원래는 이제 보통 절탄기라고 하는 것은 연도 중간에다가 설치해서 보일러용 급수를 데워주는 장치인데 그래서 보통 애울 때에는 절보, 과터복 이렇게 애워요. 실은 절보, 과터복 애우는데 이번에는 절탄기가 보일러 설비 중 하나라고 보고 급수 펌프에서부터 시작했죠. 펌프,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 다시 펌프.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선로 전압강화 보상기 LDC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이 LDC 우리가 여기서 전압 강화를 보상한다. 원래 전압을 조정한다 그러죠. 전압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있는 모선이나 급전선을 조정하게 되는데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면 모선의 전압을 높여주고 부하가 덜 걸리면 모선의 전압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LDC 방식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변압기 탭을 변환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LDC란 말은 선로의 전압 강화를 고려해서 모선 전압을 조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모선 전압을 조정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하가 중부하 시에는 높게 경부하 시에는 낮게 이렇게 하는 것이 LDC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입니다. 정답은 4번으로 해야 되죠. 다음 수력발전소에서 이용되고 있는 서지 탱크의 설치 목적. 여기서 서지 탱크라고 하는 것이 보통 조합수조죠. 조합수조. 보통 이제 우리가 수조하게 되면 헤드 탱크라 그래서 상수조가 있고 서지 탱크라 해서 조합수조가 있습니다. 조합수조 설치하는 목적은 말뜻 그대로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수조죠. 그래서 목적이 아닌 것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아닌 것은 흡출관을 보호한다. 이건 아니군요. 이거 대정답이네요. 부하의 변동 시에 생기는 수격압을 흡수해서 줄여주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조기 때문에 유량을 조절하는데 보통 유량은 1분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수격압이 압력수로에 미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수격압이 압력수로뿐만 아니라 수압철관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호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수조하고 흡출관은 연관이 없고요. 참고로 이 흡출관을 설치하게 되면 낙차가 증대가 되어서 보다 더 이제 압력의 서지가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서지 탱크하고 흡출관을 보호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정답은 1번이죠. 8번 문제입니다. 송전 방식에는 직류 송전 방식과 교류 송전 방식이 있다. 교류 송전 방식에 비해서 직류의 장점입니다. 직류의 장점하게 되면 직류는 전압 변경이 쉽다. 이건 교류에서 장점이죠. 송전 효율이 좋다. 이것은 왜 좋냐면은 역류를 항상 일로 하고 표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송전 효율이 좋아지죠. 회전 자계를 얻기 쉬운 것은 직류가 교류보다 더 얻기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교류의 특징이고요. 설비비가 비교적 싸게 맥힌다는 것은 직류가 설비가 좀 더 비싸게 맥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저압 밸런서를 필요로 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여기서요. 밸런서라는 장비가 원래 단상 3선식에서 불평형 방지죠. 부하가 불평형이 되면은 설비 전체가 불평형이 되니까 이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로 말단에다가 선로 종단에 권수비 1대1짜리 단권 변압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 이 권수비 1대1짜리 단권 변압기를 설치하여 선로에서 생기는 불평형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밸런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단상 3선식인 4번이 정답이 되죠.
10번 문제입니다. 변압기 중성점의 비접지 방식을 직접 접지 방식과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 여기서 이제 문제가 중성점 접지가 비접지, 저항 접지, 리액타 접지, 직접 접지가 있는데 비접지 방식을 직접에 비교한 것이죠. 그럼 먼저 비접지는 유도 전류가 작죠. 사고 전류, 지락 전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락 전류가 이것은 적게 되는 것이고 사고 전류, 지락 전류가 적다. 이건 거의 작고요. 그다음에 직접 접지 방식은 이 지락 전류가 대단히 크죠. 그러므로 지락 사고 전류가 큰 것이 유도장애 많이 생기죠. 볼까요? 전자 유도 장애가 경감된다. 지락 전류가 작으니까 적게 되죠. 맞죠? 그래서 비접지 방식은 직접 접지보다도 사고 전류가 작아서 전자 유도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 맞고요. 지락 전류가 적다 맞죠? 보호 계정기 동작이 확실하다. 이건 틀렸죠? 사고 전류가 적기 때문에 계정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전류값이 작아서 사고 전류가 계정기가 동작이 확실치 않죠. 이건 틀렸죠? 그다음에 선로에 영상 전류가 없다. 지락 전류가 되면은 그 지락 회로에는 모든 선로에 영상 전류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 계정기 동작이 확실한 것은 직접 접지 방식의 최대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됩니다.